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윤원선 에디터이고요. 예, 오늘 시사인싸에서는 또 저희가 여행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 옆에 앉아 계신 분 누구신지 다 아시죠? 이제 고재열 기자님이 나오신 걸 보면 또 여행 이야기를 하겠구나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벌써 3번째인데요. 은근히 기다리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오늘 출연진 소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시사인 문화팀의 터줏대감이시죠. 국내 여행감독 1호 자칭입니다. 예, 고재열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작업 복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 얼마 전에 또 멀리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역시 저희 시사인에서 주최했던 여행 프로그램이었는데, 캄차카라는 곳이에요. 저에게는 이름도 굉장히 낯선 곳이었는데 어떤 곳이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곳이었나요? 캄차카는 대자연 중에서도 원시 대자연. 이번에 우리가 얘기하는 아프리카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원시 대자연 여행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녀오셨나요? 기간이 어느 정도? 거기서 현지에서는 좀 짧아요. 한 5박 정도 했고요. 예. 그런데 캄차카는 지금 가야 돼, 지금. 왜냐면 예. 곰이 연어를 잡는 시절이어서. 곰이 연어를 잡는, 실제로 곰이 연어를 사냥하는 잡죠.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정말 대자연이네요. 네, 오늘 이야기할 아프리카하고 비슷한 곳이라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예, 이제 다음 분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국내 유일의 아프리카 전문 인솔 여행사라는 곳이 있었어요. This is 아프리카라는 곳인데요. 이분의 대표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도영 대표님과 박다혜 대표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This is 아프리카 홈페이지를 좀 들여다봤는데요. 네. 보니까 이제 박다혜 대표님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인상 깊어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네. 아프리카를 간직한 채 런던의 광고회사와 국내 통신회사에서 얌전히 일하다가 꿈을 향해 뛰쳐나온 여행의 달인이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를 해주고 계셨어요. 네, 굉장히. 네, 회사를 멀쩡히 이렇게 다니다가 여행에 꽂혀서 회사를 나와서 이제 This is 아프리카라는 회사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그만큼 회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This is 아프리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분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 트래블 디스 이즈 아프리카는 국내 유일의 아프리카 전문 인솔 여행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13년 전에 예. 아프리카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처음 만나서 연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행사를 만든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를 다루는 업체나 이제 상품들이 워낙 아프리카가 미지의 대륙이고 또 뭔가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굉장히 좀 지나친 가격과 약간 뭐 좀 말도 안 되는 루트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8일 안에 5개국을 가겠다 이런 상품들을 다루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업계 판도를 바꿔보자. 아니면 낭만적이고 합리적인 아프리카 여행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겠어. 약간 이런 걸 갖고 이 업계에 뛰어들었어요. 네. 예, 김도영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아프리카 여행사를 만들게 된 이유는 저는 해외를 처음 나간 게 아프리카였었거든요. 정말요? 보통은 뭐 일본이나 뭐 이런 게 처음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아프리카, 저를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아프리카 그렇게 멀다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냥 아프리카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프리카면 가야지. 어떻게 우연찮게 기회가 됐었는데, 갔다 오니까 아프리카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프리카 이후에 다른 곳을 갈 예정이었던 걸 다 취소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아프리카에 관련된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인생에 아프리카와 함께 가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좋아하는 아프리카를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소개를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몇 년 되신 거죠? 이 회사를 운영하신 지는? 지금 이 회사는 이제 한 6년 정도 됐고요. 이제 아프리카 관련된 여행업을 한 건 한 10년이 좀 넘게 됐습니다. 마지막 분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분을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팝송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이렇게 이분을 소개하셨더라고요. 예, 음악평론가이자 MBC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작가로 일하고 계시죠. 배순탁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순탁입니다. 네. 예, 오늘은 음악 얘기를 하러 나온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뭐 음악 얘기도는 부가 되고, 예. 주는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 저도 사실 처음이라. 여행은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망설이는 편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미 이것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아프리카 여행 말씀이시죠? 뭐 어떻게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솔직한 마음으로 아프리카를 언젠가는 한번 꼭 가봐야지라는 생각은 언제나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갖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런 생각 하시죠. 예, 그런데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저한테도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꼭 한번 이 기회를 살려보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가자라고 고재열 기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좀 나이가 많은데 이제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점점 더 증폭이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번에 한번 그것을 한번 이겨내 보려고 이번 아프리카 여행을, 그리고 또 주변에 아프리카 갔다 오신 분들이 예. 너무너무 좋다고 다들 하시니까 절대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시니까 아프리카 여행을 해보신 분들이 주변에 그래도 되게 많으신가 봐요. 제 주변에는 정말 한 명도 없거든요. 저희 주변은 많습니다. 네. 그냥 아니, 그리고 고 기자님이 워낙에 말씀을 예.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넘어가셨군요.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첫 번째 사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는 사람, 예. 그걸 못하게 하는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아프리카를 땡기게 하는 느낌이. 예. 원래 그런 역할을 도맡아 하시는 예, 예, 거예요. 예. 그것을 하게 하는 역할을 도맡아 하시는 분이라서요. 언젠가 갈 곳이라면 이왕이면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요, 예, 예. 가장 최근에 다녀오신 여행지는 어디예요? 저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저요. 예. 가장 최근에 2월에 미국 갔다 왔습니다. 미국 어디요? 시카고하고 뉴올리언스에 예. 이제 시카고하고 뉴올리언스가 이제 아프리카랑 연결이 되는데 예.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이 미국에 와서 발전시킨 음악이 보통 블루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블루스 음악과 그리고 또 재즈 음악이 두 가지가 흑인의 예.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흑인 음악인데 네네. 그 발상지가 바로 뉴올리언스 그리고 시카고거든요.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음악들을 들으러 음악을 들으러. 그러니까 거기는 뭐 아프리카는 더 하겠지만 뉴올리언스 가면은 밤 2시에 재즈 밴드가 라이브로 연주하고 그래요. 거리에서. 네. 거리에서. 그런 것들 보러 간 거죠. 멋있겠다. 네네. 오늘 배순탁 평론가님도 여행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네. 내용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 그간 시사인싸 여행편에서는 이제 국내 여행을 주로 다뤘었어요. 남도 섬 여행 이야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외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찌 보면 좀 정말 생경할 수도 있는 곳이고 평생에 한번 가볼까 말까 한 여행지일 수 있죠. 바로 아프리카인데요. 저희 시사인에서 이제 다가오는 추석 연휴, 정확히 말씀드리면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이제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분들과 함께 아프리카로 떠날 예정입니다. 고재열 기자님은 이번에는 안 가신다고 하고요. 여기 정확히는 못 갑니다. 못 가시는 거예요. 배순탁 평론가님하고 여기 김도영 대표님이 이번에 아프리카 여행에 동행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여행의 타이틀은 음악 평론가 배순탁과 함께 떠나는 나의 첫 아프리카 여행. 이게 이제 공식 타이틀이에요. 네. 예, 여행 소개를 해주는 저희 그 시사인 트래블 웹사이트에 나오는 문구 중에 이제 이런 인상 깊은 구절이 있더라고요. 시간과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마지막 여행지라고 미뤄두기에는 지금 아프리카의 매력이 너무 치명적이다. 예, 이게 박다혜 대표님의 말인데요. 오늘 방송은 이제 이 여행을 본격적으로 떠나기 전에 이제 일종의 예습 뭐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두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왜 아프리카로 가야 하는가? 왜 하필 아프리카인가? 요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케냐와 탄자니아가 특히 매력적이라고 하는데 왜 이곳을 가면 좋은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를 왜 가야 하는가 그 질문을 제 개인적인 걸로 돌려보면 아까 이제 아프리카 여행사를 왜 운영하게 됐냐라고 여쭤보셨잖아요.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나름의 이성적인 이유 외에 저한테는 굉장히 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강렬한 어떤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뭐 예를 들어서 공감하기 되게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아프리카의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에 그 수만 마리의 동물들이 막 뿜어내는 그 생의 에너지가 가득한 땅을 내가 딱 발을 딛고 섰을 때 그러니까 그 보통 TV 브라운관에서나 볼 수 있는 그쵸. 그 에너지를 내가 온몸으로 받았을 때 라이언킹 영화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 안에 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후 한 6시쯤 되면 그 대지가 분홍빛으로 물들어요. 정말 그 더웠던 대지를 정말 그 물기를 머금은 그런 상냥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 마주하는 그 순간 그리고 시적이에요. 뭔가 그런 감정들이 있는 거죠. 정말 별이 많다 못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네네네. 정말 그 우주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밤하늘을 보고 있는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오릭스 혹시 아세요? 그 뿔이 이렇게 크고 막 소랑 사슴을 이렇게 섞어 놓은 것 같은 물소 같은 느낌의 되게 큰 뭐 동물. 그런 게 있는데
그 정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 옆을 그 오릭스가 되게 예의 있게 뭔가 되게 뚜구닥 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그 순간.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네. 들어 얘가 그 자기가 가는 길에 사람이 있으면 웍 하고 놀래키고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아니면 미리 뭔가 어떤 시그널을 줘서 비켜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어쩌면 너도 나한테 무해하고 나도 너한테 무해라는 일종의 서로의 교감이 일어난 걸 무언의 수도 대화를 있고. 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굉장히 예. 감동스러운 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강렬하고 신비롭고 이런 아프리카의 수많은 순간들이 저희를 이제 아프리카로 향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신비롭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듣고 그쵸,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희 같이 굉장히, 이렇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경험해 볼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뭐 동물을 직접 이렇게 만난다던가 특히 쏟아지는 별 같은 거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인데. 근데 아프리카 동물들이 예. 다른 지역 동물들하고는 차이점이 자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여기 주인은 나야, 우리야. 아. 그러니까 너 여기 왔으면 그럼 보고 가. 여유가 있어. 그런 태도를.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자연에 있으면 이제 도망가거나 아니면 뭐 예, 이제 그런 태도를 취하잖아요. 얘네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우리고 그냥 너 왔어? 그럼 와서 뭐 보고 가. 주인이 별 이렇게 보던 손님을 거 봐. 맞이하는 것처럼. 아니 손님은 아니죠. 걔네들한테 우리가 손님은 아니니까 그냥 우리 동네에 왔다 가는 사람은 남의 집 손님인데 아. 그냥 이렇게 의연하게 보면 놀라지 신기하네요. 않아요. 그럼 고재열 기자는 또 동물 말고도 또 지난해 다녀오셨잖아요. 아프리카 네. 여행에서.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인상적인 순위라면 일단 추웠어요. 아까는 이글거리는 태양이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도 낮엔 춥다고 하시네요. 이글거리고 밤에는 추워. 아, 연차가 그렇게 큰가요? 이게 이제 신기하네. 위도와 고도의 문제인데 예. 처음에 우리가 내리는 공항이 에티오피아 공항인데 내리면 예. 에티오피아인들 잠바를 입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소매를 입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도가 아니고 2,400인데 그렇지. 우리가 100m당 0.6도씩 낮아져요. 그러니까 2,400이면 민감한 사람 고소증까지 오는 데인데 예. 거기에 이제 그렇게 에티오피아는 그랬고 이제 다른 마사이마라도 거기다 한 1,800, 2,000인데 밤에 되면은 춥고 거기 그래서 객실에 유담포들이 있어요. 예. 그게 좀 자기 대피라고 그래. 하여튼 추웠다 있고 그 다음에 다 자더라.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초원에 가면 우리는 그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뭐 이렇게 보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난 줄 알아서 막 생애 에너지 나 속았어. 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같이 갔다 오셨는데.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식동물들은 예. 야행성이었어. 사자 이런 애들 낮에 보면 네, 자고 있잖아요. 다 주무시고 그러면 주무시고는 뭐예요? 거기 어른들 다 주무시는 거 아니까 걔네들도 겁을 안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뛰어다녀. 이렇게 이제 천천히 있고. 아, 굉장히 정적이겠네요, 예, 그러면. 오직 인간들만 여기 뭐 사자 나왔다 저기 아니 뭐 그럼 나왔다. 제가 뭐가 돼요? 그럼 쌍파리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자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가끔 조금씩은 움직여요. 목유병인지 모르겠지만 사자 그리고 예.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근데 생애 에너지를 가장 느끼는 건 해 뜨고 해질 때 그러니까 예. 여기는 해 뜨는 걸 되게 기대하게 되고 예. 또 해질 때도 기대하게 되고 그게 여기서 보는 어떤 그 일출과 석양 그것과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모든 에너지가 갑자기 이렇게 쫙 펼쳐지고 또 모든 에너지가 갑자기 또 꺼지는 듯한 그런 느낌 좀 강렬하죠. 추웠다. 그리고 동물들이 자고 있다.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다. 또 하야타도 있는데 하야타. 하야타는 또 뭐예요? 하야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행지 중에 이번에 거의 뭐 일정의 절반이 잔지바르인데 예. 무슬림 여행권이어가지고 아, 예. 거기에 집들이 다 이렇게 이제 하얀 벽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렇구나. 되게 하얘. 그럼 여기에서 지금 유일하게 아프리카 못 가보신 분이 평론가님 네, 혼자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 아프리카 여행 이제 처음 떠나보시는 건데 어떤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글쎄요, 일단 음악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코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들께 짧고 굵게 알려드리고 예. 최대한 여러분들이 가이드의 여행에 집중할 수 있고 아프리카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저도 그냥 같이 간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준비를 허투루 하진 않을 거지만 심지어 저 아프리카 책도 사고요. 네, 아프리카 그 관련한 소설책도 지금 장바구니에 넣어놨거든요. 아, 예. 이 뒷부분에 가면은 질문이 있어요. 예. 읽으면 좋을 책 네, 추천해드리는 질문이 또 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예. 예, 그런 것들도 물론 설명을 해드려야겠지만 예. 어쨌든 저는 뭐 책으로 읽는 것보다 몸으로 체험하는 게 아무래도 더 강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런 네. 것들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예,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이번 추석 연휴에 떠나게 될 여행의 코스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들어가 볼 텐데요.
올해 아프리카 여행은 이제 크게 3가지 지역으로 구성이 되네요. 보니까 엠보, 네. 암보셀리, 엠보셀리. 킬리만자로, 그다음에 잔지바르 이렇게 3개의 지역이에요. 이제 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코스로 짜게 됐는지 대표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네. 있을까요? 그래서 아프리카라는 곳을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를 하나의 나라로 보는 경향이 좀 있는 편이에요. 아, 대륙 전체를. 네,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사실 모든 대륙 중에 2번째로 큰 대륙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문하는 케냐하고 탄자니아 국가 면적을 합치면 우리 남한의 15배가 넘는 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 기간이 이 두 국가를 충분히 여행하기에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이 케냐와 탄자니아를 대표하는 이 동부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여행지를 뽑아보자라고 했을 때 야생동물 국립공원과 그다음에 킬리만자로 산 네. 잔지바르 이 3군데를 선정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최적의 동선을 짜고자 이렇게 선택을 했던 곳이 그중에 암보셀리 국립공원입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암보셀리 국립공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보면 좋겠는데, 네네. 그 지난해에는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맞습니다. 마사이족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가게 되실 암보셀리 국립공원에는 어떤 부족이 살고 있는지. 일단은 마사이족이 사실은 그 마사이마라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세렝게티, 응고롱고로, 암보셀리까지 케냐와 탄자니아 국경에 널리 이렇게 퍼져 살고 있는 부족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다만 탄자니아가 한동안 공산주의 시절이었을 때 거길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케냐에서 이 마사이마라와 킬리만자로를 대외적으로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마사이족 하면 마사이마라에만 살고 있구나. 네. 킬리만자로가 케냐에 있는 산이구나 많이 알고 계시는 편이에요. 근데 암보셀리에도 이제 메인 부족은 마사이족. 사실 이번에 암보셀리 국립공원을 선정을 하면서 좀 가장 염려를 했던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야생동물 국립공원, 아프리카의 그 어떤 인지도 가장 높은 곳을 뽑자면 이제 마사이마라랑 세렝게티 이 두 곳이 네네네. 가장 인지도가 높아서 암보셀리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좀 낮기 때문에 좀 염려를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반면에 아프리카를 상상했을 때 어떤 하얀 만년설 아래 동물들이 뛰어노는 그런 초원, 사실 거기는 암보셀리 국립공원이거든요. 네. 정말 그리고 무사하겠네요. 네. 사실 아프리카 쪽에서 가장 이제 인지도 높은 거를 뽑자면 우리나라에서 그 조용필 가수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네네. 빠뜨릴 수가 없는데 네. 그 킬리만자로의 표범의 가사 앞부분이 또 이제 해밍웨이가 쓴 킬리만자로의 눈에 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발췌해서 가사를 만들었는데 그 킬리만자로의 눈을 집필한 것이 또 이 암보셀리 국립공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탄자니아 쪽에서 킬리만자로의 설사한 봉우리를 이렇게 조망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이렇게 가서 이제 그 마랑구 게이트에서 하루를 올라가가지고 거기 이제 만다라 거기서도 다시 또 분화구까지 새벽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올라가서 그때 한 1시간쯤 킬리만자로의 봉우리 보고 내려오는데 이 케냐에서는 그 라이온킹이나 이제 거기 배경에 초원에 있는 뒤로 아련하게 킬리만자로 볼 수 있는 배경은 여기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킬리만자로는 그러면 지난해 아프리카 여행에서도 다녀오셨던 네. 곳인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산에도 직접 오르셨던 건가요? 그게 좀 작년 킬리만자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올랐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올랐다고 하기도 그런데 킬리만자로는 5,000m가 넘는 산인데 네네. 우리가 이제 찍고 오는 지점 한 3,000m 정도예요. 그래서 그럼 되게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시작점이 한 1,800. 이런 완전히. 네, 그래서 한 2,700 정도 되는 그 네. 첫 번째 로지에 예. 거기에 이제 1박하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뭐 킬리만자로의 맛을 보고 이렇게 에피타이저까지만 먹고 오는 거죠. 이 1800m에서 3000m까지 올랐다는 거는 저같이 등산을 잘 못하는 사람한테는 이 정도도 좀 힘들 것 같이 느껴지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거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작년에도 초등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 1800에서 로지까지 2700, 한 900m 정도를 표고차는 이제 1800에서 2700, 900m고, 그 다음에 거리로 한 8km 정도 되는데, 네, 맞습니다. 되게 완만해요. 완만하게 돼서,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나는 평지 걷는 거는 얼마든지 걸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코스고요. 그러니까 등산의 느낌은 아니에요. 완만한 느낌인가 보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킬리만자로 산을 입산하는 날의 일정이 그 이후에 막 무언가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된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의 그 컨디션이라든가 아니면 체력에 따라서 정말 천천히 폴레폴레라고 하는데 현지 언어로 네. 네,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서
그 킬리만자로의 그 수목을 즐기면서 공기를 즐기면서 올라가실 수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 여행에서도 3,000m 정도까지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정상까지 가나요? 3,000m까지만. 아, 네. 정상까지 가기. 다행이군요. 네, 정상까지 가려면 황영조도 못 가요. 킬리만자로의 산에 가면 볼 수 있는 어떤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요런 거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나요? 산에 오르면 여기에 가면 뭐가 좋나요? 아니면 뭘 보면 좋은지. 일단은 우리 첫 번째 롯지까지 가는 길은 아주 험한 정글은 아닌데 사실 정글이에요, 정글 길이. 아,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그런 그 높이에 가서는 그런 교목을 볼 수 없는데 아주 큰 나무들이 아주 울창하지 않은데 좀 울창한 정도여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선글라스가 필요 없어요. 제가 킬리만자로 올라가는 날 산에 저는 그 높이 올라갈 때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가거든요. 왜냐면 자외선을 막아야 되니까. 근데 그걸 안 가져도 되게 걱정을 했는데 전혀 필요가 없어요. 다 그늘이에요. 아, 너무 이렇게 울창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네네.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어요. 왜냐면 길이 하나예요. 그냥 길만 따라오시면 되고, 저는 이제 가장 킬리만자를 왜 오르느냐 했을 땐 저는 별이라고 봅니다. 별. 아까 그 쏟아질 것 같은 별 네, 말씀하신 그 게 별이 별인가 보네요. 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조금 그 느낌 아실 텐데, SF 영화들 보면 가끔 저기 별에서부터 줌 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지구로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별의 어떤 느낌이 있냐면,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볼 때 별이 많다 적다, 별이 밝다 안 밝다 이 정도잖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저 별은 가까운 것 같아, 저 별은 먼 것 같아. 별의 심도가 느껴져요. 신기하다. 느낌 오죠? 네. 좋은 거 맞아요? 원근감까지 느껴지는 느낌. 그리고 이제 별의 색깔들이 좀 다른 거. 네, 그리고 색깔도 보여요? 네, 색깔을 자세히 와, 이제 신기하다. 계속 오래 보면은 그게 이제 별이 색깔이 달라지는 게 그 온도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 건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깜빡깜빡이고 뭐 크기 이런 게 다 느껴져요. 같이 가시죠. 저도 갈까요? 같이 예, 가죠. 같이 갈까요? 그럴 수가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간혹 인공위성을 찾으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아, 인공위성이요? 네네. 아, 별을 보시다가 저건 네. 인공위성이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신기하다. 네. 그 정도로 그렇게 정확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에서는 또 다른 남방구 남방구라서. 별자리라서 또 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자리 굉장히- 같은 거 잘 아시는 분들은 또 가면 또 그렇죠. 네, 네. 재밌어 하시겠네요. 별 사진 별자리 밤새도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아. 다운받아서 가시면 돼요. 그렇구나. 오, 이런 소소한 꿀팁. 네. 예. 이제 마지막이 이제 잔지바르예요. 이제 잔지바르에 대해서는 배순탁 평론가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예. 사실 저도 이제 말만 들었죠. 예. 프레디 머큐리의 고향이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 프레디 머큐리는 이제 많는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예.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흥행을 했으니까. 워낙 크게 대박이 쳐가지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 아프리카 여행이 있었을 때는 예. 그 보헤미안 랩소디가 대박을 칠 때가 아니었거든요. 아, 그잖아요. 네네. 그 네. 뒤에 이제 대박을 그렇죠. 치고 이번에 네. 아프리카에 가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아마도 좀 그 현지에서 네. 그 사람들도 어쨌든 뭐 프레디 머큐리라는 아주 좋은 소스가 있으니까 뭔가 네. 좀 달라졌을까 싶고 네. 그리고 물론 프레디 머큐리가 잔지바르에 있다가 인도에 갔다가 영국에 가는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가수가 됐지만 네. 어쨌든 위대한 가수의 뿌리가 출발했다는 점에서 예. 아무래도 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 누가 퀸 얘기하면 네. 뭐 잘난 척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했다, 네. 뭐 했다, 뭐 나 퀸 뭐 했다. 그런데 네. 잔지바르 가봤어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근데 뭔가 약간 끝판왕이 그걸 되시는 이길 느낌. 수는 없거든요. 정작 잔지바르에 가면 네. 사실은 프레디 머큐리보다 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는 따로 있어요. 누구예요? 벤 킹슬리. 아, 네. 저 모르는 분이에요. 옛날에 그 간디. 잔지바르에 산 적이 없어요. 근데 왜? 할아버지인가가 여기에서 이제 그 향신료 무역을 하셨던 분인데, 예. 이분은 존중을 하는데, 프레디 머큐리는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어요. 이제 아, 작년에 갔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그래도 좀 달라지지 생각이 않았을까요? 있는데, 아닌가? 대부분 그냥, 저긴가 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는데 예. 그 원래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영화 때문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랬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바뀐 점이 있어서 아마도 조금 좀 다르지 않을까. 아니, 오스카에서 나무주연상도 받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작년에 어느 정도냐면, 그 이제 머큐리 바가 있어요. 예. 그 바에 들어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흰 노래가 안 안 나오는 나와. 거예요. 아이고, 왜 그러는 거죠? 신청해야지 신청곡으로 들을 수 있다는데 들어주면서도 뭐 이런 걸 왜 들어요? 그러면 그 분위기로 이제 프레드 머큐리가 좀 동성애자고 그다음에 예. 이제 거기에서도 약간 그러니까 그 식민 지배에 협력했던 그런 네네. 이제 후예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 좀 이제 인종 차별하는 그 남아공
그래서 공연도 하고 몇 가지 안 좋아하는 이유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을 것 같아서. 예, 어떻게 올해는 좀 바뀌었을지 달라지지 네, 않았을까 예, 궁금합니다. 기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그 생가 근처에 네. 중국 음식점이 있는데 앞으로 먹길 생각 근처에. 네, 그 동네에 이제 짬뽕 파나요? 아니 근데 그 음식점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럿이 가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시켰는데 네. 모든 음식에 소스가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근데 거기를 한 번은 가서 뭘 시키면 되냐면 꽃게를 시켰어요. 꽃게. 꽃게. 그건 맛있어요. 꽃게요? 맛있어요? 가성비가 진짜 좋아. 신기하다. 어. 중국집에서 보통 꽃게는 잘 안 시키지 않나요? 신기하네요. 네. 근데 굉장히 떨떠름한 건 견뎌내셔야 돼요. 떨떠름하다는 건 그 서빙하는 분이 되게 떨떠름해. 약간 서비스 마인드가.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또 제가 이번에 듣다 보니까 새로 포함된 코스가 있다고 해요. 능괴해변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잔지바르 섬은 이제 다이아몬드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능게해변은 이제 그 잔지바르 섬의 북쪽에 위치해 있고요. 톤타운 다음으로 이제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도 해서 잔지바르가 애초에 휴양지로서 먼저 발전이 될 수 있었던 지역이 이제 능게해변입니다. 그래서 능게해변 같은 경우는 그 해변에 가시면 정말 끝없이 펼쳐진 하얀 모래사장, 꼭 관광객들만 모여있는 그런 휴양지가 아니라 현지인의 삶도 같이 녹아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의 어떤 관광지스러움을 너무 넘어서지도 않고 예. 그리고 또 너무 현지인 사람들의 삶을 이 관광지에 또 이렇게 침범하지 않는 네. 공존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 하얀 모래사장을 쭉 걷다 보면 정말 현지 어부들의 배가 정박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현지인들이 그 낚시 도구를 손질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현지인들의 삶도 살펴볼 수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다 색깔이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정말 네. 에메랄드빛이 여기 사진 넣어주세요. 여기 능괴해변 진짜. 사진 넣어주세요. 아니, 사진으로 보는데도 너무 말도 안 되게 예뻐서. 하얀 백사장 네. 펼쳐져 네.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못 갔던데 작년에 있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아쉬우셨을 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좀 비교하면 그런 것 같아. 이게 저희가 갔던 이제 톤타운하고 능계해변 차이는 제주도의 제주시하고 그다음 서귀포 중문단지. 거기 확 와닿네요. 중문단지 못 간 거지. 예, 확 와닿습니다. 여기 해변은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아서 예. 뭐 한 물이 빠질 때는 한 2-300m를 걸어 나가도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와. 그리고 밀물 때는 한 1m 정도 바다가 차서 또 파도 타기 하거나 아니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물놀이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갔을 때 제일 매력적인 부분이 그거예요. 동남아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동남아는 리조트하고 그다음에 현지인들 삶의 공간하고 되게 분리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름 휴가로 필리핀 세부에 갔다 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너무 공감했어요. 리조트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갔더니 아예 그냥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이죠. 아예 다른 세계에 온 느낌? 근데 예. 잔지바르는 스톤타운도 겹쳐 있거든요. 스톤타운보다 이제 능계가 더 겹쳐 있지만 이제 겹쳐 있는데 그 어떤 게 매력이냐면 그들 스스로 즐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제일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어떤 게 있었냐면 그분들은 아침 운동으로 다이빙을 해요. 다이빙을. 아침 운동으로 하는 거는 주로 어른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이렇게 또 무슬림이라서 다 의관을 정세하고 다이빙을 해. 진짜요? 어른들 수영복 입고 하는 게 아니라. 거추장스럽지 않을까요? 저기 긴 옷 있잖아요. 수영. 장옷 입고. 그걸 입고 다이빙을 한다고요? 들어갔다 올라오기 되게 힘들어. 그거는 지켜보면서 왜 저럴까 싶었어요. 좀 그랬는데 이제 석양에 애들이 다이빙을 네, 하는데 예술. 너무 예뻐, 너무 예술이에요. 예뻐. 그러니까 그때 가장 말씀하신 삶의 에너지를 느끼는 건 이제 그때 그거 놓치면 안 돼. 그 시간에 낮잠 자면 안 돼. 거기서 애들 다이빙할 때까지 옆에 이렇게 기다려야 돼. 특히 스톤타운은 또 이제 잔지바르의 이제 서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일몰제 시간에 석양과 아이들의 석양이 떠이르는 너무 시간들이 멋있겠어요. 네, 정말 너무 아이들이 잘 나는 어울러집니다. 것처럼 이렇게 다이빙을 하는. 그렇구나. 예, 이제 막바지인데요. 네. 이제 아프리카 여행 같이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배순타 평론가님께 이제 궁금한 점이 네. 아까 전에 책 말씀하셨잖아요. 장바구니에 막 담아두고 있다고 네네네. 하셨는데 아프리카 여행하기 전에 읽으면 좋을 만한 문학 작품이나 혹은 뭐 보면 좋을 만한 영화 뭐 이런 작품들이 있을까요? 들으면 좋을 만한 음악도 좋고요. 예. 저도 제가 영문학을 전공해서 예. 대학교 때 읽었던 건데요. 은국이와 티용호라는 분이 계세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두 분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저 지금 두 분인 줄 알았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예, 예. 한 분이에요. 예. 한 분의 이름이군요. 예, 케냐의 소설가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후보는 확실히 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케냐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학 거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네. 그분 작품들 그리고 또 뭐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뭐 너무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상영하는 라이언 킹
라이언 킹 아, 같은 네네. 경우도 그럴 수 있겠고 거기에 나오는 음악들, 서클 오브 라이프 같은 경우. 라이언 킹 네.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라이언 킹도 그런 거죠. 이제 저는 이제 10월쯤 되면 사람들이 라이언 킹 얘기하고 있으면은 너는 영화로 봤는데 난 생으로 봤다. 직접 갔다 왔다. 네. 예. 그거 못 이기죠. 예, 그걸 어떻게 이겨? 네. 그런 어떤 근데 자더라. 거짓말이다. 낮에 그렇게 안 논다. 네,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또 이제 궁금한 게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묵게 될 숙소나 먹게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고재열 선배가 작년에 다녀오셨으니까 대충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좀 생경하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할 텐데. 근데 간단하게 표현해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여행 코스로 가는 이번에 이제 케냐, 탄자니아 이 코스는 백인들이, 네. 그러니까 이전에 뭐 아프리카를 탐험하러 올 때, 혹은 선교하러 올 때, 혹은 지배하러 올 때, 그들이 아프리카를 만끽하던 어떤 루트예요. 그래서 네네. 뭐 이게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겠지만, 아프리카를 더 깊숙이 들어가고 싶은 분들한테는 좀 아쉬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행자로서 아프리카를 좀 다녀올 때는 이게 최적의 코스 아닌가. 그러니까 첫 여행이니까. 예, 볼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느낄 것도 많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미식을 즐기려면, 네. 그럼 즐길 수도 있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그리고 또 너무 우리가 아프리카의 현지식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네네. 약간 이제 글로벌하게 같이 다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많이 좀 튜닝이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지에서 뭐 다행이네요. 바베큐 네네. 스타일로도 먹거나 이제 네. 그런 별식처럼 몇 번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치안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혹시 막 위험하거나 하진 않은가요? 어떤가요? 실제로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따라서 뭐 국립공원을 저희가 처음에 가고, 그다음에 킬리만자로 산을 가고, 잔지바를 가는데, 국립공원에는 현지인들과 마주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 이제 네네.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 치안적으로 그렇게 위험하진 않고, 오히려 야생동물의 세계에 저희가 잠시 방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사파리를 할 때 그 차량 내에서의 그 어떤 매너, 뭐 동물을 봤을 때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플래시를 터트리는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차량 바깥으로 신체를 너무 과도하게 내는 네. 그런 행동들만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잔지바르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아프리카를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거의 유일하게 여행자들이 마음 놓고 야시장을 가는 곳이라고 생각이 안전한가 됩니다. 보네요. 네네네. 네. 근데 저도 이제 100% 무조건 안전해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다닐 수 있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도 이제 그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뭐 주의사항으로는 뭐 테이블 위에 저희가 한국에서 흔히 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뭐 어떤 게 휴대폰을 있을까요? 테이블 위에 그냥 올려둔다든가, 예. 지갑과 휴대폰을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둔다든가. 아니, 굉장히 네. 뭐 당연히 한국에서는 하는 그렇죠. 행동들이죠. 네. 심지어 외국 유튜버들은 우리나라의 물건을 놔두고 네. 얼마 동안 그걸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얼마나 안전한지 그런 것들을 막 해외에서 막 뿌려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만큼 우리나라는 좀 안전하다 보니까 그런 행동들을 좀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그렇죠. 뭐 커피숍 네, 같은데 그렇죠. 자기 카페에서도. 노트북 얹어놓고 네, 식당에서도 화장실 가거나 뭐 그러시고. 이런 거 네, 그냥 네.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행동들만 좀 주의를 하시면 아. 네, 그렇게 막 큰 사고나 아니면 뭐 범죄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진 않는 편입니다. 네. 네, 오히려 유럽보다 소매치기도 별로 없는 편인 것 간단히 같아요. 표현하면 제가 얘기했던 그 화이트 아프리카와 블랙 네. 아프리카 사이에는 철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철창 안에서 스스로 지켜주는 공간. 그러니까 잔지바르는 섬 자체가 그 철창 안에 있는 그 공간이고요. 예. 다른 공간은 좀 물리적으로도 제가 느끼기에는 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렇게. 네네. 그러니까 그 철창과 철창 사이에는 주로 우리는 차로 이동하게 되고. 음.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유럽에 가면 무슨 소매치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위험이 있고, 잔지바르는 제가 제 스스로 제가 몰모터가 돼가지고 뭐 새벽 시간, 뭐 밤 시간, 혼자 이렇게 다 다녀보신 거예요? 진짜 부지런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풀어놔도 뭐 네. 상관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군요. 혹시 무슨 가기 전에 주사 같은 거 맞고 가야 되는 거 있나요? 네. 이런 네. 것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이제 황열병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예. 황열병 예방 접종은 이제 국내 몇 개 의료기관에서 미리 예방 접종을 맞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황열병 예방 접종은 유효기간이 이제 평생으로 바뀌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10년 그 주기였는데 이제는 평생으로 유효기간이 바뀌어서 한 방만 네, 때리면 한 번만 맞으시면 평생 안 맞으셔도 돼요. 아니야, 지금 맞아요. 예, 예.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되게 아프다고 들었거든요. 주사가 막
남아프리카 그 월드컵 때 제 친구가 축구 해설가가 한 명 있거든요. 예. 걔가 남아프리카 갔다 왔을 거 아니야. 주사가 막 엄청 아프다는 거야. 저도 인터넷을 좀 서치를 해봤는데 황열병 주사가 엄청 아프다 이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2번을 맞았는데 네. 그렇게 아프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듬으시는데요? 되게 아픈 것 같아요. 아,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네. 근데 이제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맞으시면 네. 이 황열병을 카드를 분실하셨을 때 다시 재발급이 됩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제일 처음 맞은 게 해외에서 맞았다 보니까 그거를 재발급을 받을 수가 카드를 없어서 분실해서 또 맞은 거예요? 네, 세상에 그렇죠. 이렇게 억울한 때가? 유효기간 안에 10년 안에 잃어버려서 아. 한 번 더 맞았는데 지금은 이제 평생으로 바뀌었고요. 네. 대신에 다행입니다. 주사를 접종하고 나서 열흘 뒤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네네. 네, 미리 맞아주시는 게 예, 좋습니다. 8월 네. 중에는 맞아야겠네요. 네, 그리고 그러네요, 예. 이게 유효기간이 평생이니까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예. 맞으시는 분들이 한 3% 정도, 3에서 10% 정도는 감기 기운이 올 수가 있다고 해요. 음.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성인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이렇게 좀 일찍 맞아주시는 게 네. 제일 좋은 편입니다. 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으실 거예요. 아, 예, 예.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텐데요. 이제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다른 여행 말고 반드시 이번 이 여행으로 아프리카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마음 놓고 홍보하시라는 타임입니다. 예,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제가 뭐 이번에 못 가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뭐 아프리카도 아프리카지만 배순탁과 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네, 아프리카는 앞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배순탁 평론가님하고 가는 거는 이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 중에 음악적 시선 하나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더 얘기하자면 문학적인 예술적인 시선 하나가 열리는 거고 그 경험은 남다를 것 같고 저는 또 제가 필자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의 에너지가 음악화되는 작업은 딱 느껴져요. 근데 아까 그 블루스의 기원도 아프리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아프리카의 슬픔이 그 어떻게 그 기원이 되는지 요거는 포착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번에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숙제를 내드리면 네. 너무 어려워요. 여기에 이런 이제 식으로. 그런 부분까지 한번 그 맥락을 한번 파악하고 오신다면 저는 좋은 글을 한번 기대하고 예,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평론가님도 또 네, 저는 한번 뭐,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예.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 너무 기대가 되고요. 사실 음악 공부를 하면서 이제 끝판왕을 마주하는 느낌? 미국 가는 게 이제 둘째 보스고, 둘째 보스는 2월에 깼어요. 네네. 네, 미국의 뉴올리언스하고 시카고 가장 가서 계기. 이제 진짜 왕만 깨려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악에 뿌리가 있고, 사실 아까 사실 사석에서 얘기 나눴을 때 아프리카에서 어떤 음악이 아직까지도 사랑받는지 그 음악이 나중에 우리 대중음악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자리여서 음악 평론가로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런 걸 것 같아요. 삶과 음악이 아직까지 분리되지 않은 느낌. 우리 삶 속에서는 이제 음악과 삶이 어느 정도 분리가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곳에서는 아마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광경들을 좀 목격하고 싶습니다. 예, 두 분도 이제 왜 하필 이 여행으로 아프리카를 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이 여행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고재열 기자님이랑 굉장히 많은 의논을 하고 만들어졌어요. 고재열 기자님이 그 국내 1호 여행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데 그에 걸맞게 그런 뭐 여행의 동선이라든지 피로도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사실 이 일정도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잘 나온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아프리카를 이제 시사인 팀이랑 같이 갔다 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아프리카 여행은 시사인이랑 꼭 가셔야 돼요. 시사인 트래블이랑. 왜냐면 저도 정말 이렇게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이런 팀을 만난 건 사실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1차적으로 시사인 독자라는 면에서 좀 걸러진 것도 있고 네네. 성향도 비슷하시고 네. 또 워낙 그러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 여행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워낙 유명하신 저희 배순탁 작가님 함께 하시니까 네. 아까 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새로운 아프리카의 지평을 또 만나게 네.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흥미를 갖게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평소에 아프리카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방송을 계기로 이제 한번 떠나볼까 이런 결심이 서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디스 이즈 아프리카 그리고 배순탁 평론가님, 고재열 기자님이 함께 준비하시는 여행이라면 참
알차고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시사인 여행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travel.sisain.co.kr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또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프리카에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